네, 감사합니다. 독거칠지입니다. 새로운 채널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월 21일 아침 10시 정도 됐고요. 11시 정도 됐고요. 코스피가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거의 2% 가까이 상승해서 이제 등락하고 있는데, 역사적 신고가를 한 2월 27일 날 찍고 처음으로 거의 이제 한 달하고 반 만에 이렇게 찍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전쟁이 28일 날 일어났잖아요. 전쟁 전에 살짝 빠졌다가 이제 전쟁 터지고 나서 이제 우르르 이제 3월 2일, 3일 막 이 정도 엄청나게 이제 변동성이 컸는데 그걸 다 이겨내고 결국에는 자기 갈 길 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이제 반도체, 더 중요한 거는 이익입니다. 이익이 폭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을 따라간다. 주식은 무조건 이익을 따라간다는 그 마인드로 투자를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떤 큰 일 겪었을 때, 이런 큰 장을 겪었을 때 한번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정말 큰 교훈을 얻었다. 이런 교훈을 통해서 다음에 또 다른 변동성장 있을 때 액션을 취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번에 또 배우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간에 6,300포인트가 넘어갔는데 정말 아름답네요. 예. 국장하신 모든 분들 승리자, 그리고 미장하신 분들도 역시나 승리자죠. 생각해보니까 작년 초에 제 주변에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었어요. 부동산이 상당히 많은데 이제 점점점 주식시장으로 돈 옮겨겠다. 미장은 어렵고 잘 모르겠고 국장을 옮겨겠다라고 얘기하셨던 분이 계시는데, 야, 정말 성공적입니다.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 말이었네요. 그분, 윙크님, 제 구독자 윙크님, 잘 살아계신지 모르겠는데, 정말 사업하시는 분들의 그런 감각이란 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도 꾸준히, 부동산보다는 주식시장, 국장은 잘 모르겠고, 일단 미장, 미국 시장에 투자하신 거를 꾸준히 추천을 드렸고요. 미장 같은 경우는 작년 관세 전쟁 때, 17,000포인트에서, 어제 전일 나스닥 같은 경우는 26,590으로 끝났잖아요. 바닥에서 거의 50% 정도 올랐습니다. 이렇게 크고 무거운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가요. 폭락을 하고 나서 거의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거의 대부분을 회복을 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3월 중순경이었나? 그때 마이너스 10% 시장이 폭락을 할 때, 그때 가진 자산에 50%를 넣었고, 그 다음에 4월 9일쯤 때쯤에 거의 대부분 남아있던 현금을 다 때려 넣었습니다. 거의 레버리지까지 사서 때려 넣었었고, 테슬라 레버리지까지 넣어서 다 털어 넣었고, 그래서 주식 100%를 만들어서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반등이 다 왔고, 그 뒤로도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는 상태죠. 물론 이제 작년 하반기에 조금씩 변동이 있었지만 거의 뭐 5%대의 변동이 있었고, 계속해서 100%대의, 대부분 100%대의 주식 비중을 유지하고, 연초에 한 5% 정도 팔았다가 마이크로소프트를 팔았죠. 그리고 이번 조정장에서 그거를 다른 종목들을 좀 샀습니다. 다 사서 현재는 지금은 주식이 100%인 상태에서 신고가를 지금 맞이를 하고 있고 누리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은 지금 뭐 이란 전쟁 같은 경우에 뭐 거의 다 끝났지만, 이 이란 전쟁이라는 거는 관세 전쟁에 비하면 제가 볼 때는, 어떤 면을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미국이 전쟁을 오래 할 수 없는 컨디션이라는 거. 그렇다면은 이런 조정장이 있을 때는 무조건 사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현금이 5%밖에 없어서 아쉽긴 했지만, 현금이 있는 분들, 융통할 수 있는 분들은 이런 기회는 놓치지 말고 사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3월 2일 날 폭락장 때 제 영상을 보시면은 무조건 주식을 사라고 말씀드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 뒤로도 여전히 국장은 싸다. 5,040까지 갔었는데 5,040부터 계속해서 저의 스탠스는 싸다. 국장은 싸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은 6,300을 올라서서 신고가로 가고 있고,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분위기라기보다는, 분위기도 중요하긴 하지만 일단 이익이라는 게 엄청나게 지금 튀고 있다. 바로 전 영상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이미 팔아놨던 반도체들, 중국가들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메모리에 대한 쇼티지가 점점 심해지고 있고, 당연히 이제 GPU에 대한 쇼티지도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고, 게다가 지금 인텔 CPU까지 지금 그 쇼티지 조짐이 보이고 있거든요. 이거는 좀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장이 한 10% 정도 빠졌어요. 물론 거기서 더 빠질 수 있긴 하겠지만, 대체로 볼 때는 한 10% 정도의 조정은 자주 있는 조정이거든요. 1년에 한 번, 두 번까지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조정이기 때문에, 이런 조정은 확률적으로 주식을 사게 되면 돈을 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거는 기억을 하시고, 만약 내가 마이너스 10%대 주식 샀어. 근데 시장이 더 빠져서 20%까지 갔어.
그러면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결국에는 한두 달, 적어도 2달 안에는 무조건 다 올라옵니다. 특별한 매크로의 변수가 더 있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올라오고, 팬데믹 때도 그랬었고, 그렇게 좀 기계적으로 이렇게 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최대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좀 기계적으로 액션을 취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무리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뭐 언론에서 하는 이야기들 막 더 빠진다, 무섭다 이런 얘기들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그냥 나는 나의 갈 길 간다. 이게 주식 투자로서 돈 버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마이웨이입니다. 마이웨이. 누가 뭐라 해도 내 갈 길을 잡았으면 그냥 무조건 가는 겁니다. 인버스라든가 뭐 이런 거 빼고 무조건 가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오일 가격은 지금 보시면 거의 산을 만들고 있어요. 산을 만든다는 게 결국은 내려갑니다. 계속해서 변동성은 있을 거긴 하죠. 원유 가격은 좀 길게 보세요. 길게 본다고 해봤자 1년짜리 차트인데 1년짜리 보셔도 산을 만들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후행적인 거고 차트는 무조건 후행적인 겁니다. 이걸 보시면서 트레이딩 하시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전쟁을 오래 끌고 갈 기초 체력이 둘 다 안 됩니다. 이란은 뭐 초토화됐고 미국도 가진 게 많은 나라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갖고 있는 탄알이라든가 미사일의 한 4분의 1을 소모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더 추가적으로 이 명분도 없는 전쟁에다가 돈을 쏟아붓는 거는 국민 70%가 지금 반대하고 있는 전쟁에 있어서 트럼프한테 유리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마무리할 가려는 단계인데 뭐 사람이 이혼을 하게 되면은 이혼하는 단계에서도 결국에는 엄청나게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런 여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뭐 배 한 척이 중동에서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20일 정도 걸리거든요. 원유 가격이라는 거는 여기 현물 시장, 선물 시장에서는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오프라인 이 리얼 월드에서 이제 원유를 살 때는 휘발유겠죠. 휘발유나 디젤을 살 때는 딜레이가 상당히 큽니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유가는 결국에는 내려오게 될 것이다. 이거는 큰 노이즈가 아니다. 이미 노이즈가 아닌 상태가 됐죠. 왜냐하면 유가가 이미 60불대에서 80불대, 90불대 올라온 상태에서 이렇게 신고가까지 찍는 상황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이 내성이다. 제가 몇 번 언제였지? 한 두세 번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미 내성을 이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고 말씀드렸었고 원유 같은 경우에는 저도 전쟁 초기부터 계속해서 정말 하루에도 여러 번 봤는데 지금은 잘 안 봅니다. 이미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많이 사그라들었기 때문에 금가격 같은 경우에도 제가 4,400불 때부터 매수한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금 가격이 빠진 이유는 원래는 금이라는 게 안전자산이잖아요. 안전자산이었는데 근래 들어서 뭐 2,000불대에서 또 3,000불대, 4,000불대, 5,000불 같은 게 올라가면서 이 투기 세력들이 너무 많이 붙었어요. 투기 세력이라 하면 이제 뭐 ETF 같은 거 사면서 뭐 선물이라든가 옵션 같은 거 사면서 이제 트레이딩하는 그런 개인들, 어떤 뭐 기관들, 헤지펀드들 얘네들이 여기에 편승을 해서 변동성을 좀 많이 높여놨는데 이런 세력들은 굉장히 프레질하기 때문에 센시티브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어떤 요인이 있게 되면은 빠르게 포지션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쪼또 치고 이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금 가격이 안전자산으로서의 면모를 이번에 많이 못 보여줬는데 앞으로도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금은 자체는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왜냐면 달러가 최고의 그 화폐고 어떤 화폐도 넘볼 수 없는 자리긴 하지만 그 자리를 야금야금 원래 금이 더 우선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달러에서부터 금으로 그 약간 패권이라든 헤게모니라든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이동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 단계는 한 몇십 년 동안 계속해서 이동을 하게 될 것 같고 가장 큰 이유는 미국에 대한 신뢰가 많이 사라졌다. 아시겠지만 동맹들을 적으로 지금 간주하고 있는 게 트럼프다 보니까 이번 전쟁에 있어서도 어떤 동맹도 이 전쟁에 대해서 그 미국이 일으킨 퓨어진 전쟁을 일으킨 거에 대해서 동조를 하지 않았잖아요. 사실 뭐 트럼프 때도 마찬가지지만 바이든 때도 동맹들은 딱히 미국에 호의적이지 않았는데 이번 트럼프 때 관세 전쟁부터 시작을 해서 완전히 선을 그어버리니까 동맹들도 결국에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중국에게 손을 뻗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와중에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조금 분산되면서 이런 금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 큰 그림을 한번 보세요. 한 1년, 2년, 3년, 5년, 10년 이 큰 그림을 보시면서 그래서 금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일시적으로는 단타 세력들이 매도를 하게 되면서 금 가격이 많이 빠졌고 또 이제 러시아가 이번 전쟁 중에 금을 좀 팔았어요. 그리고 터키도 팔았거든요. 다 아시다시피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재정에 있어서 쇼티지가 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금을 좀 팔아서 한 뭐 몇 조 정도 판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 좀 영향을 줬고 그리고 터키도 유가가 폭등을 하게 되면서 정부가 팔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 정부에서 팔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이제 금 가격이 조정이 있었는데 이 와중에서 중국은 또 용이 주도하게 금을 또 샀어요. 또 진짜 대단한 나라긴 한데
어쨌든 간에 금은 여러분들이 조금 긴 호흡으로 갖고 가게 되시면 저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의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공부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텔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인텔이 주가가 미친 듯이 지금 뛰고 있어요. 이게 와, 이게 죽은 자들도 그 약간 무덤에서 일어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망해가는 인텔이라고 그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뛰고 있죠. 거의 4년 동안 데스밸리를 지났던 그런 종목인데 왜 이렇게 올라왔을까요? 사실 저는 이번 AI 랠리를 경험을 하게 되면서 CPU도 결국에는 수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결국에는 CPU도 이렇게 지금 수혜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CPU가 중요하냐면은, 원래는 그 GPU가 학습단에서는 상당히 탁월한 효과를 줬거든요. 이 GPU라는 거는 이제 다음 단어를 그 예측을 하는 그런 추론 단계에 있는 대규모 병렬 연산을 처리하는 게 바로 이제 GPU인데, 근래 들어서 AI 에이전트, 뭐 엔트로픽의 그런 서비스들, 이런 애들이 이제 중요하게 시작하면서 이런 애들이 뭘 더 필요를 하냐면 바로 CPU를 더 필요를 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볼 때 GPU라고 하는 애들은 단순 노동을 하는 그런 1차 노동자들이라고 그렇게 보잖아요. 근데 CPU는 고학력의 그 전문직, 뭐 이런 사람을 많이들 이렇게, 여러분들도 반도체 공부하실 때 그렇게 많이 배우셨을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에이전트라는 거는 주체적으로 뭔가를 판단하는 애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순하게 제미나이라든가 챗GPT한테 물어봐서 답을 해주고 이런 것들은 가장 아랫단에 있는 AI잖아요. 그런데 에이전트 AI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에 보라카이에 갈 건데 좋은 시즌하고 호텔하고 이런 것들 다 알아봐서 너가 다 예약까지 다 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AI 에이전트는 이걸 다 수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얘가 리서치를 한 다음에 외부에 있는 도구들, 예를 들자면 구글 맵을 찾아본다든가 리뷰를 찾아본다든가 또 블로그들 찾아봐서 여행 후기를 찾아봐서 제일 좋은 것들을 찾아내요. 그 다음에 뭐 부킹닷컴이라든가 아고다 같은 데 또 들어가요. 외부에 있는 앱에 들어가서 가격을 또 보고 또 좋은 숙소를 찾아가지고 예약까지 다 합니다. 그리고 항공편까지 다 찾아서 예약을 하는 거죠. 이 AGI 이런 복잡한 단계 같은 경우는 GPU 단에서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조금 더 수준이 높은 CPU 단에서는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냐면은 GPU 단에서 열심히 학습을 한 다음에 추론의 영역에서 메모리들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라든가 뭐 하이닉스, 마이크론, 뭐 샌디스크 이런 데들이 다 미친 듯이 올라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높은 수준의 업무를 실시를 하려면 이 CPU 단이 이제 메인으로 나서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CPU 단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헤게모니를 지닌 그 기업이 인텔이고, 두 번째는 AMD인데 거의 얘네들이 시장 점유율의 90% 정도 차지할 거예요. 근데 그중에서 70% 정도는 이제 인텔, 뭐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AMD가 나머지를 차지할 텐데,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 점유율이 높은 인텔이 지금 수혜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인텔 주가가 지금 미친 듯이 뛰고 있는 상태고, 물론 인텔이 지금 문제도 좀 있어요. 이번에 신제품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이게 좀 결함이 있다는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 인텔이 꽤 오랫동안 헤게모니를 잃다 보니까 4년 동안 데스밸리였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인력들이 퇴사를 해서 엔비디아라든가 다른 기업들을 많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제품이 좀 문제가 지금 된 상태고, AMD가 상당히 이제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죠. AMD는 CPU뿐만 아니라 GPU도 지금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물론 점유율이 좀 낮긴 하지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에이전트 서비스가 상당히 빠르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 쇼티지가 나게 되면 인텔이 크게 다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은 사태 추이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밀러가 그런 얘기 이번에 했잖아요. 일단은 난 엔비디아 철자도 모를 때 그냥 엔비디아부터 사서 연구했다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인텔을 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맛이 간 기업들은 저는 안 사거든요. 그게 턴 어라운드를 하든 말든, 물론 턴 어라운드 전략이 굉장히 좋은 전략이긴 하는데 제가 뭐 인텔에서 그렇게 딥하게 안 것도 아닌 것 같고,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있다라는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꺼냈고요. 아무튼 간에 지금 실적 시즌 개막을 했는데, 실적 시즌에 서막은 이제 금융주들이 엄청나게 실적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 삼성전자 이런 애들 나왔고, 하이닉스도 이제 나올 예정이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분기 이익이 40조 원을 돌파할 것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그런 상황인데, 삼성전자가 50조 이하가 컨센서스였는데 이번에 57조가 나와서 하이닉스도 무난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나온 그거 거의 이제 4월, 지금이 며칠이죠? 4월 21일이니까 많은 종목들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늘 그렇지만 어닝 서프라이즈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EPS도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물론 EPS가 많이 올라오는데 거기에 이제 복병이 있다고 하잖아요. 첫 번째로는 정유주들의 EPS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다시 또 지금 유가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게 확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볼 때는 얘네들도 EPS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게 착실한 얘기가 있는데, 저는 이거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얘네들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총이 작기 때문에 그게 크게 중요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이것 때문에 뭐 크래시가 오거나 막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것 같고, 문제는 이제 IT 쪽이 많은 우려가 있지만 계속 질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올해도 역대급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EPS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와 더불어서 전체 시총에서 IT의 비중이 또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 때 조금 내려왔다가. 근데 저는 좀 여러분들이 긴 호흡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월가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뭔가 할 때는 좀 이렇게 짧은 단계적인 뷰로 이야기를 많이 하긴 하거든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2003년부터 시작했으니까 거의 2024년 가까이 24년 차겠죠? 뭐 그 정도 이제 투자를 한 것 같고, 여러분들도 상당히 오랫동안 제 채널을 보신 분들이 3, 4, 50대 분들이 많고 뭐 70대 분도 계시는데, 적어도 몇십 년을 투자하신 분들, 저보다 더 오랫동안 투자하신 분들 많을 텐데, 이렇게 크게 뭐랄까 세상의 패러다임이 변할 때 시장이 또 크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특히 근래 들어서 나스닥의 움직임은 엄청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군비 전쟁 같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미국과 중국이 서로 군비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나라에서 엄청나게 이 AI 산업을 키우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정부도 여러 가지 중국보단 약하긴 하지만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 산업들이 쉽게 사그라지기는 어려워요. 제가 볼 땐 불가능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란 나라에 그 IT가 이렇게 엄청난 시총을 자랑하고 비중을 차지한 것도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여러 미국 기업들 중에서 IT 기업들이 가장 글로벌화되어 있고 이 시장이 가장 큰 시장입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10년이 지나도 계속 지속이 될 것 같고, 구글,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기업들을 대체할 만한 기업이 없다는 생각해요.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여러분 주변에 미국 관련된 그런 서비스라든가 뭐 제품도 이런 거 엄청 많잖아요. 차는 요즘에 테슬라 타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졌고, 뭐 제미나이라든가 챗GPT 이런 거 다 미국 거죠. 메타, 뭐 인스타라든가 페이스북 이런 거 다 미국 거고, 어떻게 보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의 많은 부분들이 미국산으로 많이 대처가 되는 것 같아요. 대체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4월 들어서 실적이 계속 나왔는데 은행주들이 좋은 실적을 냈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뭐 미국 금융 관련된 그런 서비스 이용하신 게 뭐가 있어요? 뭐 JP 모건 은행을 이용하십니까? 아니면은 뭐 모건 스탠리에서 뭐 자문을 받으십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몇 분 계시긴 하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진 않잖아요. 대부분은 로컬 서비스입니다. 미국 내에서 머무는 서비스인데, 그에 비하면 IT 쪽은 상당히 깊게 우리한테 들어와 있죠.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뭐 삼성이라든가 아이폰 쓰고 있는데, 뭐 아이폰은 미국 거니까. 근데 삼성 쓰고 있어도 그 안에는 퀄컴 칩이 들어간 케이스들도 좀 있고, 그리고 미국 기업들은 뭐 파란티안처럼 대체 불가결한 작은 기업들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올해 안에 엔트로픽, 스페이스X, 오픈 AI가 상장을 하는데, 얘네들 시총이 일단 상장을 하게 되면 3.7조 달러 정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엔트로픽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미국 주식시장 시총이 한 30조 달러 정도 되는데, 근데 이런 애들이 올해 상장하는 큰 기업 3개만 해도 지금 3.7조 달러거든요. 진짜 엄청난 또 대어들이 들어와요. 신참인데 대어예요. 그러니까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미국의 류현진 선수가 LA 다저스 입단하는 거랑 너무 비슷하다고 봐야 되나? 아무튼 간에 미국이 제일 잘하는 건 IT고, 여기에 투자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한국 같은 경우도 제일 잘하는 산업이 반도체. 글로벌리 가장 한국이 제일 잘하는 거 우위에 있는 게 바로 반도체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반도체를 많이 사는 거죠. 반도체 주식을 많이 사는 겁니다. 우리 몰라도 하이퍼 스케일러들이 지금 뭐 비싼 메모리를 계속해서 사고 있는데, 사면서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같이 사면서 이 올라간 가격을 해지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스갯소리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정말 모든 걸 다 잘하는 나라는 하루 옆에 있는 중국이긴 해요. 근데 얘네들은 좀 폐쇄적이잖아요. 우리가 쓰는 핸드폰에 보면은 뭐 중국 앱이라든가 이런 거 없고, 중국 핸드폰 쓰시는 분들도 별로 없잖아요. 거의 로컬 특화인데 이 로컬이 거의 대륙급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중국의 GDP는 유럽보다 큰 지가 벌써 10년 가까이가 됐고, 올해 뭐 살짝 그 유럽이 앞설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어쨌든 크긴 큽니다. 대륙급이에요. 아프리카보다 훨씬 크고, 중남미 합친 거 훨씬 크고, 동남아보다 당연히 훨씬 큽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 시총에서 IT가 너무 크다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거는 그 산업이 유독 발전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박지성 선수가 웬만해서는 축구 잘하잖아요. 축구 잘하게 놔두세요. 다른 거 못해도 뭐 다른 거 잘하는 게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 못하는 게 그 축구에 특화된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문제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약간 너무 큰 욕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를 하면서요. 지금 트럼프가
한국 전쟁 때 만들었던 전시법을 동원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생산 확대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여러 기업들의 CEO들 불러가지고 기존에 했던 뭐 자동차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군수 공장으로 전용할 것을 논의를 하고 있어요. 이게 독일에서도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폭스바겐 공장도 몇 개 닫아놓고 여기서 뭐 전차 등 이런 것들 만든다고 하거든요. 이게 미국이 전쟁을 한다면 과연 누구랑 하겠습니까? 뭐 이란 이런 나라랑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과의 전쟁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2027년이든 2028년이든 전쟁을 좀 준비하고 있다. 미국이 먼저 치든 중국이 먼저 대만을 치든 누가 먼저 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둘 다 군비 경쟁을 엄청나게 하고 있고 중국은 전쟁 준비한 지가 5년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영상인데 너무 무겁게 가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재용 회장이 자산이 지금 40조가 넘어갔습니다. 아마 지금 주가가 삼성전자가 한 20만 원 넘어갈 텐데 이게 점점 더 올라가게 되면 자산이 더 늘어나겠죠. 근데 이렇게 돈이 많은 분도 이렇게 열심히 세일즈하면서 살아요. 진짜 대단하죠. 사진을 인도의 그 모디 총리랑 사진 같이 찍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랑 아쉬울 게 없는 사람들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저 자리가 편한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웃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도 사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저도 어떻게 보면 이게 은퇴하고 나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하는 것도 하나의 일인데 뭐 좋아서 하는 일이죠. 근데 여러분들의 일한 가치를 좀 소중히 좀 여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자들도 열심히 일한다. 부자가 아닌 분들은 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열심히 저도 채널을 옮겨서 하고 있고요. 많은 응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들 홍보도 해주시고요. 저희 마누카꿀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예, 쿠팡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